40년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이 가족에게 바쳤지. 사랑? 헌신? 그 모든 건 엄마니까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겨우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 엄마. 이번엔 장모님 먼저야. 그 한마디가 내 40년 삶의 가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내 헌신이 대접받지 못했다면 이제 내 분노와 후회를 너희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재산은 내 뜻대로 끝낼 것입니다. 막장 갈등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가족이 되었든 남이 되었든 내 인생에 남은 건 결국 내 자신뿐이더구나. 이번 여행은 나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40년 내 인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지. 그래, 좋아. 내가 돈을 택했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끝내주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애 씨의 68번째 생일 아침, 거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 집에서 영애 씨는 항상 가족의 기념일을 가장 먼저, 가장 정성껏 준비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식탁 위에는 급하게 끓인 듯한 미역국 2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새벽부터 손수 빚어 올리던 송편과 갈비찜 대신 형식적인 미역국을 마주한 그 심정을 담담하게 응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헌신이 오늘 아침 이토록 무미건조한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아들 준서와 며느리 선미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영애 씨에게 축하의 말보다는 불안한 기색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영애 씨는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어 몸이 좋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준서는 식사를 서두르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는 아내 선미의 친정엄마인 서 여사가 갑자기 입원하여 간병인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나레이션은 준서가 말을 꺼내는 순간 선미가 영애 씨의 눈치를 보며 수저를 만지작거리는 며느리의 불안한 심리를 묘사합니다. 영애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간병이 나의 생일보다 더 급한 일인가요? 라고 말이죠. 준서는 급한 마음에 머뭇거리더니 끝내 영애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장모님 먼저야. 우리 사정 좀 이해해줘. 이 한마디는 헌신적인 시어머니로서 40년간 살아온 영애 씨의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애 씨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순간 영애 씨의 억눌렸던 분노와 극심한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격한 감정 반응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덜컥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 위에 놓았을 뿐입니다. 수저가 식탁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고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의 싸늘하게 굳은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낳은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애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비상금 통장과 여러 재산 관련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손길이 몹시 떨리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얼마나 극심한 내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 서류들을 훑어보며 아들에게 평생 헌신한 자신을 외면한 가족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되갚아 주어야겠다고 결심한 듯 했습니다. 서브 반전 서류 중 가장 먼저 체크한 것이 일반적인 상속이 아닌 증여 취소와 관련된 문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영애 씨는 이미 증여한 재산마저 되돌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후회를 안겨주고 싶었을까요? 나레이션은 영애 씨의 눈빛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음을 며칠 뒤 영애 씨는 명동의 한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겉으로는 차분했으나 깊은 슬픔과 강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안내받아 들어간 곳에는 냉철한 인상을 가진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이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심정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깍지 낀 채 땀에 젖어 있었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족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려는 중대한 결정을 앞둔 그녀의 격한 감정선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영애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과의 공동명의 재산, 그리고 이미 아들 준서와 며느리 선미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눈앞에 노인이 겪고 있을 고통을 짐작하면서도 감정 없이 오직 법률적인 절차와 가능성만을 냉철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김 변호사의 담담한 조언이 오히려 영애 씨의 복잡했던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모두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 가능성과 증여 재산에 대한 법적 철회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 설명 속에서 자신의 분노와 배신감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배신감을 넘어 나의 헌신과 존재 가치가 온전히 부정당했다는 고통에 직면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처럼 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단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후회와 충격을 안겨줄 것임을 알았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애 씨는 마침 거실에 있던 아들 부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내 결정은 끝났어. 내가 가진 집과 땅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팔아버릴 거다. 준서와 선미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통보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협박이기를 바랐지만 영애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늘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치매 아니세요? 이 말은 영애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치매라는 단어에서 또다시 존재에 대한 모독을 느꼈다고 묘사합니다. 영애 씨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응수했습니다. 아들의 걱정보다는 재산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민낯이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브 반전 준서가 치매를 언급한 것은 사실 이모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단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모의 은밀한 지시가 그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었죠. 이 극단적인 갈등은 이제 돈 때문에 가족의 근간마저 무너뜨리는 막장 전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의 충격적인 재산 처분 통보 후 집안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며느리 선미는 남편 준서에게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하라며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선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재산을 놓칠 수 있다는 초조함과 물질적인 욕심임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거액의 상속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차 돈에 대한 집착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아들의 눈빛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재산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움직임만을 읽어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처럼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닌 돈이 이 갈등의 실체임을 냉소적으로 지적하며 현실의 비정함을 강조합니다. 선미는 친정엄마의 간병을 핑계로 영애 씨에게 접근하여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서운하신 거 다 이해하지만 일단 마음 푸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영애 씨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위로를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행? 지금 와서 여행 타령하는 걸 보니 내 마음속엔 아직도 돈밖에 없구나. 내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하지 말아라. 준서와 선미는 영애 씨 몰래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모를 포함한 몇몇 친척들이 영애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서브 반전 이모는 과거 영애 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채 영애 씨의 시집살이에 대해 끊임없이 험담을 퍼뜨렸던 인물로 이번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재산 분쟁을 기회 삼아 과거의 빚을 탕감받으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영애 씨의 분노와 후회를 이해하기보다는 오직 집안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영애 씨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친척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꼬며 그들의 대화가 곧 영애 씨에 대한 비난과 재산권, 침해 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가족회의는 순식간에 영애 씨를 고립시키는 살벌한 분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영애 씨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보며 깊은 후회와 함께
이들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영애 씨는 가족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이라는 것을 이제 나도 알겠다. 영애 씨는 담담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친척들은 당황했지만 준서와 선미는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영애 씨는 더 이상 이 막장 같은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 씨는 돈과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족회의가 파국으로 끝난 바로 다음 날, 영애 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 매각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계약서는 더 이상 협박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재산을 외부에 처분하는 이 극단적인 행동이 가족 갈등의 막장 전개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행동은 40년 동안 무시당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외로운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슬픔과 해방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죠. 영애 씨는 이 결정만이 아들 부부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뼈저린 후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 변호사와 통화하며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애 씨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의 외로운 분노와 깊은 배신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서늘하게 전달하며 그녀의 결정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준서와 선미는 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실제 행동임을 깨닫고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영애 씨가 앉아 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사죄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간병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시는 엄마 서운하게 안 할게요. 선미 역시 눈물을 쏟으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불효했어요. 저희 잘못이에요. 제발 이 계약만은 멈춰주세요. 저희 이제 어머님께 헌신할게요. 하지만 영애 씨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절박한 사죄가 돈 때문인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준서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애 늦었어. 내 한마디가 내 40년 삶을 끝냈어. 이 집은 이제 내가 살 집이 아니야. 영애 씨는 준비했던 계약서, 사본을 아들 부부에게 던지듯 건네주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날리는 순간 준서와 선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레이션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어머니의 분노가 현실화된 최종 선고처럼 느껴졌다고 묘사합니다. 영애 씨는 아들 부부를 뒤로 한 채 매각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애 씨가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순간 선미가 과거 영애 씨에게 어머니는 심장 쪽이 약하시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플래시백됩니다. 이전에 영애 씨의 건강을 걱정했던 것은 선미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가족의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극적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낀 영애 씨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고 중환자실 앞에서 준서와 선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박 의사는 준서와 선미에게 영애 씨가 위중한 상태이며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진단이 마치 그들의 불효에 대한 최종 판결처럼 날아와 꽂히는 격한 감정 반응을 묘사했습니다. 철없는 아들이었던 준서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끔찍한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준서에게 커다란 후회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미 역시 충격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간의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죽음의 문턱까지 어머니를 몰고 갔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레이션은 선미의 눈물이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선미는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흐느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나빴어요. 저희 잘못이에요. 준서는 중환자실 문 앞에 머리를 기대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무심한 한마디와 어머니의 분노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을 처절하게 후회했습니다. 엄마, 제발 살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제발 눈 좀 떠봐요. 나레이션은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야 비로소 가족들이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느니 역설적인 현실을 서늘하게 비추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응급실 앞에서 세우면서 준서와 선미는 지쳐갔지만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은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이 극한의 상황이 자신들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박 의사가 잠시 병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그들의 희망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위독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냉정한 한마디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아들 부부의 안타까운 심리를 묘사합니다. 서브 반전 박 의사는 준서와 선미에게 영애 씨가 쓰러지기 직전 이 집을 외부에 매각하는 계약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영애 씨가 생전에 남긴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이죠. 재산 문제에 대한 강한 집착이 결국 영애 씨를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영애 씨의 침대 옆 모니터가 갑자기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와 박 의사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순간
준서와 선미는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모두가 포기하려던 찰나 영애 씨의 손가락이 이불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그들에게 절망 속의 마지막 사랑과 구원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극적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영애 씨는 며칠 후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녀의 첫눈빛이 여전히 서늘하고 무거웠으며 그 깊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서와 선미는 간병인을 두지 않고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간병에는 이전의 억지스러운 태도가 사라지고 진심으로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무심한 말들이 얼마나 큰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낮 없는 간병으로 인한 피로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엄마 간병을 핑계로 시어머니의 배신감을 부추겼던 자신의 이기심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선미의 고백이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임을 강조합니다. 영애 씨는 눈물로 사죄하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아직 완전한 용서의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40년의 세월 동안 쌓여온 분노와 후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았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선미의 진심 어린 말에 영애 씨의 싸늘했던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어깨에 얹혀있는 준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서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재산이고 뭐고 이제 다 상관없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 어머니 뜻대로 진행하셨던 재산 처분, 그거 저희가 방해하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준서의 약속이 마침내 그가 물질적인 집착을 내려놓았음을 영애 씨는 아들의 약속을 듣고 그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자신들이 겪어야 할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감했습니다. 영애 씨는 간신히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고 힘이 없었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내 약속, 믿을 수 있을까? 준서는 어머니의 질문에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맹세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는 절박하게 긍정했고 영애 씨는 그제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작은 긍정의 표시가 용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님을 시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영애 씨의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서 그들의 관계에 드리웠던 막장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처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기에
이들의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였습니다. 퇴원 후 영애 씨는 집으로 돌아와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추진했던 재산 처분 절차를 김 변호사를 통해 잠정 중단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아들 부부의 진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후회와 반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들을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분노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이는 재산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영애 씨는 퇴원 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담담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자신의 40년 헌신이 무시당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고통은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준서와 선미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과거의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를 통렬하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했던 건 단순히 너희에게 돈을 물려주기 싫어서가 아니었단다. 평생 헌신한 내 삶이 너희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야. 나는 너희의 사랑이 아닌 나의 돈을 쫓는 모습에 절망했던 거란다. 준서와 선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죄송함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과 사랑이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돈 때문에 어머니를 잃는 그런 후회는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부터 어머니의 곁에서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던 재산 중 일부, 특히 작은 임야와 텃밭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결정이 준서와 선미에게 재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영애 씨의 마지막 시험대이자 자신의 헌신을 스스로 보상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기부 결정에 대해 준서와 선미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결정 존중합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들이 눈물을 닦고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 영애 씨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고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브 반전 영애 씨가 기부를 결정한 복지재단은 사실 그녀가 젊은 시절 시집살이에 지쳐 잠시 가출했을 때 익명으로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부는 재산 정리와 함께 과거의 비밀을 정리하는 용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미소는 마침내 용서와 화해의 문이 열렸음을 상징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영애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에는 이전의 우울한 그림자가 걷히고 소액이지만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의 얼굴에 자리 잡은 잔잔한 미소가 한 번의 극단적인 막장, 갈등이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친 결과임을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준서와 선미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어머니와 상의하고 진심으로 영애 씨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족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영애 씨는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며 남은 재산은 오직 자신의 노후와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곁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지켜나갔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미는 친정 엄마인 서 여사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음을 알리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미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도 이제 곧 퇴원하신대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다음 달에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요? 준서 역시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의 그림자 대신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꼭 좋은 시간 보낼게요. 어머니, 이제는 저희 믿으셔도 되죠? 영애 씨는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한 미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애 씨가 아들 부부에게 용서를 베풀었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다, 여행 가자. 하지만 이번 여행은 나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이 말은 영애 씨가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준서와 선미는 어머니의 말에 기꺼이 동의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주도권마저 어머니께 넘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이제 이 가족이 돈, 분노,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음을 강조하며 씬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한바탕의 폭풍우를 겪고 더욱 단단해졌지만 영애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이 드라마의 서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회한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